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럿 모이면 남의 뒷담화를 하는 만큼 재미있는 주제가 없습니다. 특히 연예인에 관한 카더라는 두고두고 씹기에 좋은 안주거리입니다. 그러나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남을 매도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지로 몰아넣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은 인간사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며 악성 루머로 자살하는 사람들과 연예인들은 비일비재합니다. 홍콩 소설 찬옥게이의 막내인은 온라인에서의 괴롭힘으로 자살하는 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소설이지만 우리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면 뒤에 숨어 거칠고 폭력적인 언사를 내뱉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의는 전염성이 있어 사람들의 대중심리를 자극합니다. 막내인이 현대인의 온라인에서의 악의와 언어폭력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면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온라인과 SNS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 황색 언론에 의해 희생당하는 젊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매체만 바뀌었을 뿐 이기심과 악의는 인간의 본성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책으로 치유하는 시간을 통해 가짜뉴스는 어떻게 진실이 되고 흉기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하인리의 벨의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요즘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로 인한 다수의 횡포를 떠올리게 한다. 이 작품은 1974년에 발표되었는데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도 언론의 폭력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보도는 개인의 인권을 파괴했다. 요즘 SNS가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으며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어느 날 우리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며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카타리나 블룸은 아름답고 성실하며 자신의 일상생활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꼼꼼한 27세의 젊은 여자로 가정부 일을 하고 있다. 그녀는 성장 과정은 다소 불행했지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다. 어느 날 그녀는 데모인 보토스하임 부인 집에서 열린 댄스 파티에 갔다가 루트비히 괴텐이라는 남자를 만난다. 그들은 서로에게 급격히 호감을 느끼고 파티에서 빠져나와 카타리나의 집으로 함께 간다. 다음 날 카타리나는 경찰서로 불려가 조사를 받는다. 괴텐은 수배 중인 유명한 범죄자였고 카타리나가 그의 도주를 도왔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차이퉁 신문에 그녀의 신상이 공개되고 점점 도를 넘는 기사가 실린다. 그녀의 모든 과거와 현재는 과장되고 왜곡되어 보도되었고 추측과 가정이 사실인 것처럼 둔갑하여 퍼져나간다. 가정부라는 직업으로 돈을 위해 창녀처럼 살았으며 괴텐과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로 그의 범죄에도 가담했다는 추측성 기사가 보도된다. 또 그녀를 오래전부터 돕고 있었던 지인들의 신상도 공개되며 그들의 행적마저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녀는 언론에 의해 세상에 다시 없을 추잡하고 악한 사람이 되었다. 결국 카타리나는 이 기사를 쓴 기자인 퇴트게스를 집으로 불러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다. 그녀의 선택에 사람들은 다시 추측하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SNS가 등장하기 오래전의 이야기임에도 그 내용이 전혀 낯설지 않다. 특히 유명인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돌아다니면서 사실로 받아들여져서 당사자는 하지도 않은 일을 했거나 거짓말을 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도 한다. 다수의 동조는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소문이 기정사실화되면 거짓은 곧 진실로 둔갑한다. 카타리나 블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성품, 성실함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으나 남의 일을 말하기 좋아하는 다수의 미래를 잃어버렸다. 이 소설은 당신은 SNS가 존재하지 않아 단지 신문을 통한 가짜뉴스의 전파였음에도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에 충분한 과정을 보여준다. 세 사람이 짜면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는 3인성호라는 말처럼 여럿이 합심하면 없던 사실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실이든 아니든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이러한 대중심리에 부합해 특종을 잡으려는 기자들은 과장되고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는 것이다. 하물며 지금은 SNS의 발달로 가짜뉴스는 실시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우리는 악성 댓글과 근거 없는 루머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설사 시간이 흘러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뒤다. 한때 미국을 들끓게 했던 가짜뉴스가 있다. 1950년 2월 9일 공화당원 내에서 상원이었던 조셉 메카시가 연설 중에 국무부에 공산주의자 205명의 명단이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 시기는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중국 대륙이 공산화된 직후였으므로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이 미국 사회 전반에 깔려있던 때였다. 그 즉시 공산주의자를 가려내자는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과학자 로젠버그 부부가 공산당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다. 찰리 채플린, 월트 디즈니, 아인슈타인, 아이젠하워, 트루먼도 공산당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그것은 근거도 없고 사실인지 확인도 되지 않은 205명의 명단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거기에 사회의 여론은 그것을 부추겼다. 미국은 이 사건으로 그 시기가 미국 역사상 가장 비이성적인 시대였음을 인정했다. 가짜뉴스를 재생산하고 생각 없이 옮기는 일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간접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를 통해 우리는 대중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대중은 결국 개인의 집합이다. 나도 대중에 속해 있을 때는 내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심리에서 말과 행동이 혼자 목소리를 낼 때보다 자유롭다. 또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내가 했던 말이 돌고 돌아 나에게 빗으로 꽂힐 수도 있으며 다수의 뒷말에 의해 피해자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진실은 지켜져야 하며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것은 나를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최선이다.